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치유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죠. 그들은 방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곱씹으며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명확한 깨달음의 순간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직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에만 존재하는 판타지일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바빠집니다. 바로 이야기 다시 쓰기 작업에 착수하죠. 그들은 진실이라는 원석을 집어들어 산산조각 낸 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합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모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됩니다. 헌신적인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온 자신을 내팽개친 무정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할 줄 몰랐지.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마치 주문처럼 끊임없이 되뇌고 또 되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교묘한 조종과 통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던 가스라이팅은 연기처럼 증발하죠. 당신을 고립시키고 영혼을 굶주리게 했던 정서적 학대는 완전히 지워집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내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관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똑같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결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되어 점차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부재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바라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처음에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말하죠. 당신을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평화가 아닙니다. 안도감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고요함이 그들을 좀이 쑤시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통제력을 확인시켜주기는커녕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겪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별 후 첫째 날, 15일째, 그리고 45일째 되는 날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느리고 불안정한 해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1차적으로 안도감의 파도를 느낍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해체해왔죠. 모든 차가운 외면, 비꼬는 듯한 칭찬, 침묵으로 일관하던 순간들은 모두 조용한 파괴 공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한결 편하게 숨을 쉽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슬픔도 없죠. 당신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을 되감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흠 하나 없이 결백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포기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렸다. 그들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떠나버렸다.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람, 영원한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은 나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잔인함, 조종, 그리고 당신을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편리하게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들의 편집증이 새로운 챕터를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 피우고 있었을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날 떠난 게 틀림없어.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투사입니다. 불성실하고 충동적이며 흥미가 식는 순간 상대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슬픔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배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성찰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피해자이고 당신이 악당인 뒤틀린 이야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당신은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일주일도 안 되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울고 애원하며 다시 그 혼돈 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산소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의 가치,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원천이라고 믿는 거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들의 학대에 영원히 묶여 있으며 자신들 없는 삶은 숨막히는 고통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메아리 칠 것이라고, 자신들의 존재가 부재 속에서도 당신의 평화를 망가뜨리고 치유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유를 맛본다면 오히려 그 자유에 질식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15일이 지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감정적인 붕괴도, 죄책감에 젖은 고백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했던 그 어떤 격렬한 말다툼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통제하에 있지 않아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공황 상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짜 계정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합니다.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은근슬쩍 떠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당신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당신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신이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했던 것보다 그들이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45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부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면 당신과 함께 느꼈던 그 짜릿한 권력의 쾌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 짜릿함을 안겨줄 또 다른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다음 관계로 넘어가도 절대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안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상대를 지켜보며 그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 방식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곧 그 절망은 경멸로 바뀝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처럼 말하지도 않고 당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던 당신의 그 눈빛을 그들은 주지 못합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베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오만함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 그 고통을 잊으려 하죠. 스스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했다는 것을. 그들은 조급해집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예전과 똑같은 인정과 이상화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반응적이고 참을성 없게 변합니다. 바로 이 상처 입은 모습이 그들의 진짜 본성을 새로운 상대에게 드러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가 빠르게 평가절하되고 완전히 버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파트너에서 저 파트너로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항상 찾고 비교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새로운 파트너가 지루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내면의 공허함이며, 그 공허함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질 자격이 없었던 유대감이며, 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새로운 얼굴들에 둘러싸인 채 당신의 부재라는 유령에 시달리며, 한때 자신들이 축하했던 바로 그 침묵에 의해 매일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당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을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을 통제했다가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시련의 아픔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비통해지고 광기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존재, 즉 그들의 다치자, 방어막이며 보호자였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치유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죠. 그들은 방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곱씹으며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명확한 깨달음의 순간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직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에만 존재하는 판타지일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바빠집니다. 바로 이야기 다시 쓰기 작업에 착수하죠. 그들은 진실이라는 원석을 집어들어 산산조각 낸 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합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모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됩니다. 헌신적인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온 자신을 내팽개친 무정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할 줄 몰랐지.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마치 주문처럼 끊임없이 되뇌고 또 되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교묘한 조종과 통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던 가스라이팅은 연기처럼 증발하죠. 당신을 고립시키고 영혼을 굶주리게 했던 정서적 학대는 완전히 지워집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내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관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똑같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결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되어 점차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부재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바라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처음에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말하죠. 당신을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평화가 아닙니다. 안도감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고요함이 그들을 좀이 쑤시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통제력을 확인시켜주기는커녕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겪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별 후 첫째 날, 15일째, 그리고 45일째 되는 날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느리고 불안정한 해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1차적으로 안도감의 파도를 느낍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해체해왔죠. 모든 차가운 외면, 비꼬는 듯한 칭찬, 침묵으로 일관하던 순간들은 모두 조용한 파괴 공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한결 편하게 숨을 쉽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슬픔도 없죠. 당신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을 되감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흠 하나 없이 결백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포기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렸다. 그들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떠나버렸다.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람, 영원한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은 나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잔인함, 조종, 그리고 당신을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편리하게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들의 편집증이 새로운 챕터를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 피우고 있었을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날 떠난 게 틀림없어.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투사입니다. 불성실하고 충동적이며 흥미가 식는 순간 상대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슬픔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배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성찰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피해자이고 당신이 악당인 뒤틀린 이야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당신은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일주일도 안 되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울고 애원하며 다시 그 혼돈 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산소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의 가치,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원천이라고 믿는 거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들의 학대에 영원히 묶여 있으며 자신들 없는 삶은 숨막히는 고통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메아리 칠 것이라고, 자신들의 존재가 부재 속에서도 당신의 평화를 망가뜨리고 치유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유를 맛본다면 오히려 그 자유에 질식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15일이 지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감정적인 붕괴도, 죄책감에 젖은 고백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했던 그 어떤 격렬한 말다툼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통제하에 있지 않아.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공황 상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짜 계정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합니다.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은근슬쩍 떠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당신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당신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신이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했던 것보다 그들이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45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부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면 당신과 함께 느꼈던 그 짜릿한 권력의 쾌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 짜릿함을 안겨줄 또 다른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다음 관계로 넘어가도 절대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안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상대를 지켜보며 그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 방식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곧 그 절망은 경멸로 바뀝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처럼 말하지도 않고 당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던 당신의 그 눈빛을 그들은 주지 못합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베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오만함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 그 고통을 잊으려 하죠. 스스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했다는 것을. 그들은 조급해집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예전과 똑같은 인정과 이상화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반응적이고 참을성 없게 변합니다. 바로 이 상처 입은 모습이 그들의 진짜 본성을 새로운 상대에게 드러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가 빠르게 평가절하되고 완전히 버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파트너에서 저 파트너로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항상 찾고 비교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새로운 파트너가 지루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내면의 공허함이며 그 공허함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질 자격이 없었던 유대감이며 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새로운 얼굴들에 둘러싸인 채 당신의 부재라는 유령에 시달리며 한때 자신들이 축하했던 바로 그 침묵에 의해 매일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당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을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을 통제했다가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시련의 아픔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비통해지고 광기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존재, 즉 그들의 다치자, 방어막이며 보호자였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치유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죠. 그들은 방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곱씹으며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명확한 깨달음의 순간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직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에만 존재하는 판타지일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바빠집니다. 바로 이야기 다시 쓰기 작업에 착수하죠. 그들은 진실이라는 원석을 집어들어 산산조각 낸 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합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모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됩니다. 헌신적인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온 자신을 내팽개친 무정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할 줄 몰랐지.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마치 주문처럼 끊임없이 되뇌고 또 되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교묘한 조종과 통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던 가스라이팅은 연기처럼 증발하죠. 당신을 고립시키고 영혼을 굶주리게 했던 정서적 학대는 완전히 지워집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내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관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똑같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결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되어
점차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부재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바라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처음에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말하죠. 당신을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평화가 아닙니다. 안도감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고요함이 그들을 좀이 쑤시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통제력을 확인시켜주기는커녕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겪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별 후 첫째 날, 15일째, 그리고 45일째 되는 날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느리고 불안정한 해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1차적으로 안도감의 파도를 느낍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해체해왔죠. 모든 차가운 외면, 비꼬는 듯한 칭찬, 침묵으로 일관하던 순간들은 모두 조용한 파괴 공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한결 편하게 숨을 쉽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슬픔도 없죠. 당신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을 되감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흠 하나 없이 결백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포기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렸다. 그들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떠나버렸다.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람, 영원한 피해자가 됩니다. 그들은 나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잔인함, 조종, 그리고 당신을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편리하게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들의 편집증이 새로운 챕터를 쓰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 피우고 있었을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날 떠난 게 틀림없어.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투사입니다. 불성실하고 충동적이며 흥미가 식는 순간 상대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슬픔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배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성찰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피해자이고 당신이 악당인 뒤틀린 이야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당신은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일주일도 안 되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울고 애원하며 다시 그 혼돈 속으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산소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의 가치,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원천이라고 믿는 거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들의 학대에 영원히 묶여 있으며 자신들 없는 삶은 숨막히는 고통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칠 것이라고, 자신들의 존재가 부재 속에서도 당신의 평화를 망가뜨리고 치유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유를 맛본다면 오히려 그 자유에 질식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15일이 지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감정적인 붕괴도, 죄책감에 젖은 고백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에게 결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했던 그 어떤 격렬한 말다툼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통제하에 있지 않아.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공황 상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짜 계정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합니다.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은근슬쩍 떠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당신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당신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신이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했던 것보다 그들이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45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부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면 당신과 함께 느꼈던 그 짜릿한 권력의 쾌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 짜릿함을 안겨줄 또 다른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 다음 관계로 넘어가도 절대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안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상대를 지켜보며 그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 방식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곧 그 절망은 경멸로 바뀝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처럼 말하지도 않고 당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던 당신의 그 눈빛을 그들은 주지 못합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베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오만함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 그 고통을 잊으려 하죠. 스스로에게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했다는 것을. 그들은 조급해집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예전과 똑같은 인정과 이상화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반응적이고 참을성 없게 변합니다. 바로 이 상처 입은 모습이 그들의 진짜 본성을 새로운 상대에게 드러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가 빠르게 평가절하되고 완전히 버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파트너에서 저 파트너로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항상 찾고 비교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새로운 파트너가 지루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내면의 공허함이며, 그 공허함은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질 자격이 없었던 유대감이며, 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새로운 얼굴들에 둘러싸인 채 당신의 부재라는 유령에 시달리며, 한때 자신들이 축하했던 바로 그 침묵에 의해 매일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당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을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을 통제했다가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시련의 아픔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비통해지고 광기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존재, 즉 그들의 다치자, 방어막이며 보호자였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치유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죠. 그들은 방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곱씹으며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깨닫고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명확한 깨달음의 순간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직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에만 존재하는 판타지일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바빠집니다. 바로 이야기 다시 쓰기 작업에 착수하죠. 그들은 진실이라는 원석을 집어들어 산산조각 낸 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합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은 무모하고 이기적인 악당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됩니다. 헌신적인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온 자신을 내팽개친 무정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만족할 줄 몰랐지.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 그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마치 주문처럼 끊임없이 되뇌고 또 되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잔인함이 당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재창조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아주 세심하게 편집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교묘한 조종과 통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던 가스라이팅은 연기처럼 증발하죠. 당신을 고립시키고 영혼을 굶주리게 했던 정서적 학대는 완전히 지워집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동안 편집증이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야. 내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관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과 똑같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말은 언제나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붕괴는 결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오만함으로 시작되어 점차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조용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부재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당신이 바라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처음에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말하죠. 당신을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평화가 아닙니다. 안도감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고요함이 그들을 좀이 쑤시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통제력을 확인시켜주기는커녕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겪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별 후 첫째 날, 15일째, 그리고 45일째 되는 날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느리고 불안정한 해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첫날, 그들은 1차적으로 안도감의 파도를 느낍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해체해왔죠. 모든 차가운 외면, 비꼬는 듯한 칭찬, 침묵으로 일관하던 순간들은 모두 조용한 파괴 공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한결 편하게 숨을 쉽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이겼다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